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한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심야 공포 체험이라는 독특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최근에 본인이 겪은 매우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나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어 끝까지 읽게 되었다. 글쓴이는 서울의 오래된 지역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소위 귀신 나오는 장소들을 탐험하며 스릴을 즐기곤 했다. 어느 날 그와 두 명의 친구는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만 떠도는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폐허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곳은 한때 정신병원이었지만 몇십 년 전 화재로 폐쇄된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도착했을 때 그곳은 과연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대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본 건물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입구에 도착하자 세 친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곳곳에 핀 낙서를 보며 자신들처럼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친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바람 소리와 띠걱대는 소리가 섞여 기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산산조각난 의자와 번들거리는 벽지를 지나며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서 냉기가 엄습해왔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서로에게 겁주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그저 웃어넘겼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그날 밤 그들이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벌어졌다. 온통 어두운 지하실에는 수많은 방이 늘어서 있었고 그 방 중 하나는 무언가에 쓸린 흔적으로 강하게 열려 있었다. 겁에 질린 한 친구는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의 호기심은 그 방을 확인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방 안은 상당히 큰 공간이었으나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이 손전등뿐이라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손전등 빛에 포착된 것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분명 방 안에 아무도 없어야 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흐릿한 형체가 그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고 복도를 따라 정신없이 뛰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더욱 가까워지는 듯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세 명은 계단을 뛰어올라 마침내 출구까지 달려갔고 밖으로 나온 순간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을 쓰다듬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곧장 자리를 떠나 그 장소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글쓴이는 자신이 찍어온 사진들 속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두려운 마음에 사진을 확인한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그들이 있었던 방의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았던 흐릿한 형체가 사진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형체들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후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신비로운 목격담이 계속 올라왔고 글쓴이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 누구도 그 폐허 속에 감춰진 진실을 알기 위해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밤도 인터넷 속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소문이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깊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깊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부분의 외지인은 접근조차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몇 가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유령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땅거미가 내리는 시간에 보인다고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쓸쓸한 눈빛을 보내며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젊은 기자인 민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는 도시에서 살았고 항상 독특한 이야기를 찾아내어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그 마을과 흰 원피스를 입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민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직접 그 마을로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길고 오래된 도로를 따라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민수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민수를 반갑게 맞았지만 그가 폐가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에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관 주인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다들 괜한 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로 그 여인을 본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기자의 호기심을 꺾기는 어려운 법. 민수는 다음 날 해가 질 무렵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백하게 사라질 듯한 노을빛 속에서 그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그저 그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도 더 오래되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먼지는 그의 얼굴 앞으로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조금씩 긴장이 되어오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돌리던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밖을 바라보는 작은 창문 옆에 서 있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녀의 희미한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고 민수는 무서움과 놀라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고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카메라를 향해 그녀를 비추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입을 열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 온 듯 부드럽고 가냘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향한 방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을과 연결된 오래된 숲길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숲속엔 어둠이 천천히 깔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그녀가 원하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작은 길 끝자락에는 묘비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무덤이었고 비석 위에는 희재에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돌아서려 하였으나 뒤를 돌아보니 여인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숲 속에서 메아리치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찾았으니 이제 나는 쉴 수 있겠지요. 민수는 그 후로 다시는 그 마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 숲과 폐가 그리고 흰 원피스의 여인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그가 발견해낸 비밀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날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여인의 전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고 믿었으며 민수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포의 다양한 면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나는 한 온라인 포럼에서 무시무시한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들어가는 순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방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는 여행을 하던 중 어느 작은 마을에서 밤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그 마을은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고 했다. 그곳의 유일한 숙소에 묵게 되었는데 건물은 오래되고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숙소의 주인은 이상하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 이상은 하지 않는 듯 했다. 방에 들어간 그는 처음엔 피곤함에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방은 단출했지만 비교적 깨끗했고 구식 가구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스스로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문이 열리지 않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그는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난 그는 방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기운과 기묘한 정적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천정을 올려다보니 옅게 빛나는 낡은 샹들리에가 바람도 없는 방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불현듯 소름이 돋아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창문 또한 아예 열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초침을 뒤로 돌리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그는 점점 더 시간 감각을 잃어갔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방의 벽지였다. 평범한 꽃무늬였던 벽지가 무언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듯한 마치 벽을 타고 오르는 다리들처럼 보였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그것 이착시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리지 않아 그는 고립된 느낌에 사로잡혔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었다. 더욱이 그의 음식과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독방에 갇힌 지 3일째 되던 날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밤중에 문득 깨어나 보니 방 중앙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림자 같은 형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를 시험하듯 서서히 다가왔다고 했다. 공포심에 눈을 감았던 그는 이내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그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의 서늘한 기운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방에서 나가는 방법에 대해 속삭였고 방법은 간단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을 방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 목소리는 매일 밤 더 크게 들려왔다. 점점 며칠이 지나자 그는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목소리가 그에게 방 한쪽 모퉁이를 파보라고 지시했다.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말 그대로 손톱으로 벽을 긁기 시작했고 벽에 작은 틈새가 생겼다. 그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리며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낡고 막혀있던 방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도망치듯 숙소를 빠져나온 그는 뒤를 돌아본 순간 자기가 나왔던 숙소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곳은 마치 지면 위로부터 갑자기 사라져버린 듯 했다. 결국 마을 주민들로부터 숙소는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폐가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며칠간 머물렀던 경험이 환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절대 그 지역에 발을 들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기이한 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넷에 그 경험담을 남긴 글쓴이도 또 한글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결국 들어가는 순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방은 아직도 포럼에 떠돌고 있는 공포썰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당신은 그 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